방금 샤워하다가 정신균형이 안 맞다 해야 되나? 그래서 누워있으면 괜찮고 일어서면 균형이 안 맞아 쓰러질 것 같은데요. 같은 상황이라고 119 불렀는데 이것도 공황 증상인가요? 그러셨어요. 벌써 119를 불렀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올리신 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벌써 119 갔다 오셨을 거고, 근데 보통 균형이 안 맞는다. 누워있으면 괜찮고 균형이 안 맞아 쓰러질 것 같다. 이거는 어지러운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균형이 좀 몸의 균형을 못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귀에 귀 있잖아요. 귀 안에 평형 그 기능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 그 댓글에 뭐 이석증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신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석증은 어지럼증을 동반하죠. 이비인후과에 가서 정밀검사하는 것을 조언을 드려요. 보통 어지럼증이 만일에 있었다면 동반했다면 전정기관 말초 그것이 그 어지럼증의 한 40%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한 10% 정도. 그리고 균형장애, 지금 이제 균형 이루기가 어렵다 하셨는데 어지럼증이 동반됐는지 안 됐는지 10% 정도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여타 증명되지 않은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정신신경과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한 15%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통계죠, 통계. 각각의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PC무영님께서 119로 해서 응급실에 가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알아내실 수도 있고, 거기서 각종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귀 속을 보고 염증 없네, 뭐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응급실에 뭐 담당 응급 의사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이 보시고 귀 속 안에 염증은 없다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초 응급 매뉴얼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일어나봐라 누워봐라 막 이랬을 수 있어요. 불안장애, 영어를 번역한 건데 어떤 거는 좀 약간 예를 들어서 공황 발작이다. 그럼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발작이다 그러면 발작? 그러면 이게 좀 약간 뇌전증처럼 그렇게 좀 약간 좀 쓰러지시거나, 이제 보통 한국 문화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공황증, 공황, 장애자 빼고 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장애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렇죠. 그 전문 그 진단, 그 의학적 그 안에 매뉴얼 안에도 그 진단명으로 공황장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됐을 것 같아요. 균형을 못 잡겠는 거, 이제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안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다른 것에는 별로 이상이 없다. 혹시 뭐 내분비 쪽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갑상선, 호르몬, 뭐 불균형이랄지 뭐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심장 전문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올 때, 부정맥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나올 때, 약을 드셨는데 그것이 비타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일 수 있죠. 그것에 알러지가 없다, 아니었다, 그 증상이 불균형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 즈음에 바로 그날이랄지 어떤 걸 드셨지 않았다, 약 같은 거, 그리고 거기서 알러지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떤 약을 처방약을 드셨는데 어떤 약인지 모르지만 좀 장기 복용하시다가 끊게 될 경우에 어떤 뭐 금단 현상으로 올 수도 있고, 특별히 불안장애가 아니더라도
어떤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될 때,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불편할 때,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보다 좀 과도하게 불안을 느낀다거나, 근데 과도하다, 그리고 비정상적이다, 병적이다, 매우 불편하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 또는 내 자신이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이 좀 같이 힘들어진다. 지나온 역사가 다르고 여러분들 각각이 여러 가지 인생 초기부터 경험하고 겪어왔던 어떤 제도나 문화나 신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그런 신화, 각 가정마다 그 가정 안에서 계속 해오던 거 있잖아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뭐 10시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잠은 꼭 집에서만 자야 되고, 꼭 그것이 도덕이고,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좌우되고 결정되느냐, 각 가정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인생 초기부터 어떤 가정 안에서 어떤 양육을 받고 자라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주로 대하면서 지내오셨는지, 그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관여가 된다. 모든 것이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 치료를 병행한다라는 것을 단서를 요즘은 다 붙이고 있죠. 그래서 왜 필요한가요? 인간이란 존재가 우주와 같은 존재라고 했죠. 명상 요가에서 말하는 우주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그냥 그 훨씬 전에 만약에 뭐 어떤 이 지구가 생기게 된 어떤 이유들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그 초기부터 갖고 있었던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우주적인 존재.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각 환우분들마다, 내담자분들마다 이유나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 뭐 이것이 어떻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간단하지 않아요. 심리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PD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번 보셨다면은 거기서 딱 알아지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인가요? 주로 메인되는 그 전문가들은 조용히 담담히 이러고 한참 동안 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초대된 패널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이랄지 뭐 같이 이렇게 버성켜서 앉혀놓잖아요. 그분들은 순간순간마다 물론 TV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조용하고 침묵이 되면 방송사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막 계속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하죠. 이런가 저런가,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저래서 저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그 패널들도, 같이 나오신 분들도 많이 교육되죠. 학습되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조용해져. 이럴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의견도 좀 정리가 되죠. 정돈이 되고. 그런 거 혹시 좀 깨달으셨나요? 보이셨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PC 무역분께서 질문하신 거, 이것이 공황인가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정밀검사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뇌 귀 속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약하게 초기 증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잘 표현하는 거, 뭐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뭐 중풍의 초기랄지 그렇게 될 때도 약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약하게. 어떤 그 초기 그 증상들이 불균형, 몸의 균형 못 잡겠는 것에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과에 가서 병원에 가서 그것에 해당되는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공황이나 이 불안장애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멈췄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 온다거나 어떤 심장박동이 막 증가한다거나 뭐 호흡수가 증가한다거나 위장 운동에 이상을 느낀다거나 이런 신체적 증상을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불안장애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종류가 다양해요. 범불안장애가 뭐죠? 많이 들어보셨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라 그래가지고 뭐 과잉 불안장애, 뭐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고 뭔가 어떤 특별한 건 없는데 계속 좀 불안하고 뭐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상태고 나 기분 어떻지? 자주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냥 나 지금 이렇게 지내시다가도 내가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떻지? 많이 좀 대부분 많이 다운돼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우울감을 갖고 계실 수 있고요. 근데 보면은 뭔가 초조초조하고 기분이 불안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그것이 2주 이상 갈 때 그리고 3개월 지나고 6개월 이상 갔을 때 범불안장애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뭐 식은땀도 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 거요. 그래서 불안한 느낌이 막 과도하게 막 들고 과도하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일상에 방해를 받는다. 또는 동시에 주변에도 약간 영향을 준다. 내가 뭐 직장을 못 가겠다라든가 그런 기준에서 뭐 과도하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고 사회불안 뭐예요? 뭐 사람들 앞에 선다거나 뭘 발표한다거나 뭐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뭐 연설을 하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사람들 많은 뭐 어떤 찜질방에 간다거나 사람들 많이 있어 막 약간 좀 많이 좀 불안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어딜 갔는데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뭐 거기서 뭐 좀 싫다 너무 좀 뭔가 갑자기 확 그냥 싫어지고 뭐 공포감이 느낀다라든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무대 공포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장애다, 공황을 갖고 있다 이런 어떤 진단이 내려지지 않으신 분들도 그 전공이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나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악기를 한다거나 무대에 서는 분들이 뭐 연극을 한다거나 많은 경우에 신경 안정제나 항불안제요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진단 처방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만 먹게 되는 거. 그리고 광장공포증. 보통 광장공포증 그러면 넓은 곳에 뚫려 있는 곳에 가면 두려운 건가? 이렇게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광장공포증이라는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내가 거기서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내가 곧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나? 응급실로 달려갈 수 있나? 내가 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나 없나가 모호한 장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배를 타고 간다거나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전철을 탄다거나 기차를 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광장공포증은 보통 공황장애라고 진단이 내려지신 분들은 광장공포증을 동시에 가지고 계실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공황장애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번 올려드렸었죠.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는 어떤 게 껴있나요? 이것은 어떤 불안장애 안에서 다른 공포증이나 다른 두려움과 분리되는 부분이 예기불안이라는 것이 있죠. 또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또 좀 이런 증상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스물스물 안 그런 경우도 많은데 스물스물 기분이 좀 묘해지면서 갑자기 어떤 공포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어떤 심정이 들면서요. 이 얘기 들으시면서 굉장히 공감 가시죠?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되나요? 기어코 그러면 어쩌나 하는데 오죠. 어쩌나 하면 할수록 또 오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쓰담쓰담. 그래서 일단 이 불안이라는 것은 아주 넓은 스펙트럼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아주 원인도 다양하고 각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광장공포증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안에 공황장애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불안장애 따로 얘기하고 공황장애 따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불안장애 안에 공황장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황증이라고 했으면 좋겠죠. 공황장애라고 하니까 더 헷갈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불안장애 안에 공황은 들어가 있고 뭐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항구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선택적 항구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떤 충격적인 것을 보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랄지, 그리고 분리불안장애는 보통 아이들에게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른들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택적 항구증도 어른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아과 쪽으로 소아 쪽으로 이것이 이렇게 분리돼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그것이 어른들도 포함해서 진단명으로 오픈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장애 있을 수 있고 건강염려증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염려증이라고 불려질 때 진단될 때는 어떤 때인가요? 일상의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이 정말 생활에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매사의 모든 것을 이럴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암일 것이다 또는 뭐 심장병일 것이다 그것에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떠나가지 않고 이것이 집착 상태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PTSD라고 뭐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랑 좀 비슷하지만 왜냐면 갑자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도 충격적이고 갑자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 딱 들어섰을 때 오는 그런 그 후에 생기는 그 디스오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이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 분들, 이 모든 것은 무엇과 상관이 돼 있죠? 자율신경, 그쵸? 자율신경. 자, 자율신경 뭔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들어가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에 속해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 쪽으로 약간 좀 힘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교감신경에 약간 좀 과잉이 되거나 교감신경이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좀 이렇게 흥분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가요? 두통, 어지러움증, 이병 생길 수 있고 뭐 안면마비 같이 얼굴이 갑자기 둔감해지면서 얼굴 이렇게 찔러보죠. 약간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안면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자율신경 실조증 걸릴 수 있죠. 생리적으로 위장장애 생길 수 있고 수면장애 올 수 있고 두통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장애도 올 수 있고 갑자기 몸이 다 차가워지는 것 같아 갑자기. 그리고 막 손이 막 시렵고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진땀 나는데 점점 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무엇보다도 심정적으로 나 지금 왜 이러지? 나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나 지금 기절하려 그러나? 나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엄습해 오죠. 그런 엄습해 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이 더 가중되죠. 이해가 되시죠? 스담. 그리고 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만성 피로, 목이나 어깨나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많이 하면 뭐 승모근 통증 같은 거, 스트레스성 탈모 이런 거. 그래서 뭐 컴퓨터 오래 하거나 이 핸드폰 오래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만성 피로가 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공황을 처음에 격렬하게 겪었을 때 또는 불안장애 안에 어떤 거든 간에 공포증이랄지 여러 가지 특정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개를 무서워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보기만 하면 기절초풍하고 끔찍하게 막 어떤 선반 위로 막 뛰어 올라간다거나 가까이도 못 가고 만지지도 못하고 막 공포감까지 드는 거, 특정 공포증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포를 느낄 수 있죠. 지렁이 너무너무 싫어한다거나 정말 두렵고 공포스럽기까지 한다거나
뭐 새를 싫어한다거나 새를 너무 무서워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특정 그 대상에 대한 공포증, 어떤 상황에 대한 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불안장애 안에 카테고리는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뭔가 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서 있을 때 뭔가 한쪽으로 끼우는 것 같다라든가 뭐 자고 일어났는데 막 한쪽 팔이 고무처럼 막 마비가 된 것처럼 그런다고 다양한 증상들과 다양한 것들을 호소를 해요. 공통점이 뭐죠? 종합검진을 해보거나 어떤 전문적인 검사를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쓰담쓰담 좋아질 수 있고 괜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오게 됐을까요? 왜 어떤 분은 자율신경 실조증까지 가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속돼 온 또는 뭐 인생 초기에 어떤 반복됐던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쓰담쓰담.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뭐 그럴 때였죠. 사회적으로. 그러나 뭐 부모님들도 다 힘드시고 생업하시나 힘드시고 그때는 뭐 다 그랬을 수 있죠.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넘겼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했나요?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은 그땐 다 그랬지, 괜찮지, 뭐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증상을 가지게 됐다. 어느 날 갑자기 격렬한 증상을 느끼게 됐다. 심한 중증 우울증, 주요 우울증일 수도 있고 조울증일 수도 있고 뭐 조증, 경조증,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불안장애, 아까 말씀드린 불안장애 그 카테고리 안에 한 가지 이상 속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불안장애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우울증을 같이 동반한다거나 공황을 같이 동반한다거나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머리로는 그럴 수 있지, 그땐 그럴 수 있지, 나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서 어렸을 때는 뭐 인생 초기에는 좀 이러저러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로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증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매우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 좌절감과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막 힘겹게 느껴지시고 막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중증 격렬한 증상을 느끼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 전에 공통점이 조금 있으세요. 공통점이 좀 있으신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규칙하게 생활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런 증상을 갖게 되는가? Yes and no. 왜냐하면 불규칙하게 생활하게 되면 뭐 밤낮이 바뀔 수도 있고 식사도 아무 때나 막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그 실제적인 환경 내에서 물리적인 이유가 돼서 자율신경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럼 자율신경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율신경이 가만히 있다가 뇌 안에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이 될 건데요. 뇌 안에 여러 가지